모니터 밖으로 나온 AI, 휴머노이드가 당신의 곁을 지킬 10년 후 공간과 관계의 개념은 어떻게 재정이 되는가? 2036년의 세계는 인공지능이 화면 속 언어의 시대를 지나 물리적 실체를 갖춘 신체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한 모습일 것입니다.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AI는 이제 모니터라는 감옥을 탈출해 우리 곁에서 근육과 관절을 가지고 세상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물리적 AI로 일상화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뒤 2036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저 화면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우리처럼 몸을 갖게 된다면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바로 그 미래로 한번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AI가 모니터라는 디지털 감옥을 탈출한다. 이제 더 이상 글이나 써주고 그림이나 그려주는 그런 보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근육과 관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런 물리적인 AI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어떻게 위대한 탈출을 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우리 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는 인간이란 대체 뭘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이 하나의 기술이 불러올 엄청난 나비 효과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위대한 탈출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어떻게 AI가 저 화면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능하게 만든 그 핵심 기술,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로봇공학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진짜 웃겨요. 컴퓨터한테 미적분 풀어봐라 하면 순식간에 푸는데 저기 컵 좀 집어줘? 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1살짜리 아기도 하는 걸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걷고 잡는 이 모든 동작들이 사실은 수억 년 진화의 산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각인된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설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복잡한 코딩이 아니었어요. 바로 보고 배우는 것, 딱 이거였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 걷는 거 보면서 어설프게 따라하듯이 AI한테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영상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모방학습이고요. 그러면서 수천,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최적의 움직임을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그게 강화학습. 이렇게 몸으로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술적인 도약을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 AI의 뇌였다면요. 이제 여기에 거대 행동 모델 LAM이라는 몸과 근육이 붙은 겁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던 뇌가 드디어 팔다리를 얻게 된 거죠. 말만 하던 디지털 비서가 이젠 진짜로 내 옆에서 움직여주는 물리적인 조수가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AI가 몸을 얻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바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가장 사적인 공간, 집입니다. 우리의 집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2036년의 집은요, 거실, 침실 이런 이름표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그냥 소파가 있는 거실인데 제가 나 태권도 연습 좀 해야겠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휴머노이드가 잽싸게 가구를 싹 치우고 바닥에 매트를 쫙 깔아주는 거죠. 순식간에 거실이 개인 도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고정되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신한다. 이걸 바로 적응형 공간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의 기능은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냥 잠자고 밥 먹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삶 전체를 떠받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가 알아서 요리해주고 24시간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심지어는 제가 운동할 때 옆에서 자세가 3mm 틀어졌습니다 하면서 교정해주는 개인 트레이너, 디지털 사부가 되어주는 거죠. 온갖 배달이나 자빌도 다 처리해주니까 굳이 비싸고 복잡한 도시에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자,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봤으니 이제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감정과 관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과연 이 새로운 기계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아마 기능적 친밀감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얻기 힘든 거잖아요. 완벽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지지. 휴머노이드는 내 미세한 표정 변화, 살짝 떨리는 목소리 톤까지 다 감지해서는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을 정확히 그 톤으로 건네주는 거죠. 이런 존재와 쌓는 유대감, 이게 바로 기능적 친밀감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관계에 끌릴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절대 실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존재. 항상 내 편인 거죠. 이런 완벽한 수용,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 복잡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는 그런 진짜 인간관계를 점점 회피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준 이 존재를 그냥 오래된 냉장고 버리듯이 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은 나의 재산일까요? 아니면 동반자, 어쩌면 새로운 이웃일까요? 단순한 기계냐, 소중한 가족이냐? 이 애매한 경계 위에서 엄청난 사회적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온갖 귀찮은 일, 기능적인 일들을 전부 기계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관계는 더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밥 한번 먹자는 말 뒤에 숨은 어떤 계산 없이 정말 순수하게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교류에 더 집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가장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노동도, 공간도, 관계도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일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럼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호모 파베르, 즉 도구의 인간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의적으로 놀고 즐기는 호모 루덴스, 유의의 인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독창적이고 얼마나 깊이 있는 영혼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어쩌면요, 기계가 점점 더 완벽해질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이 불완전함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실수하고 망설이고 가끔은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기계는 절대 못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결함들,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인간답게 만드는 진짜 힘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미래가 마냥 유토피아 같기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일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대체 왜 살아야 할까요? 뭘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죠? 아마 목적 상실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정신질환이 사회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비싼 휴머노이드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는 어떡할 건가요? 모든 걸 기계에 의존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계가 완벽을 향해 달려갈 때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36년에 휴머노이드는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악보를 가장 정확하게 연주해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직접 서툴게 연주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정교한 보조 연주자와 같습니다.